한 100평짜리 천장을 혼자서 다 뜯었어요. 그 모든 세상이 다 집으로 보였어요. 기술자를 불러야지 이 집수리를 왜 불렀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이거 집수리라는 것은 사람도 살리는 일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우리 이 직업만의 애환이라고 할까요? 네. 이 집수리는 잘 안 알려져 가지고 집수리 그러면 사람들이 가볍게 봐요. 이건 뭐 실력도 동네에서 하니까 그저 끝장이다. 해봤자 얼마나 모양이 나겠냐. 그렇죠. 이거 기술자를 불러야지 이 집수리를 왜 불렀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 아닌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나도 좀 할 줄 아는데 집수리라고 해서 그리고 돈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기술자 정선 말하고 인테리어 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집수리는 돈을 적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복원에 가까운 거죠. 집수리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있는 데에서 뭘 물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뜯어가지고 있는 거니까 파괴를 해갖고 다 뜯어야 되잖아요.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니까 돈이 2배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폐기물을 나오지 무슨 뜯은 철거를 해야 되지. 거기다가 뭐 다시 뭐 벽을 세워야지.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벽 위에 있으면 여기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없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뭐 그래야 되니까 기술도 더 풍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기술을 다 익히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술을 익히려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온 거죠. 그 현장에서 그걸 하려는 집념, 책임감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오니까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잠을 못 잤죠. 연구를 하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창피도 많이 당하고 이거 하기로 했는데 갔는데 가갖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해요. 그것은 창피해가지고 그냥 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PC방을 했었어요. PC방을 했었는데 그 PC방이 운영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아는 동생이 너 소원이 뭐냐 함께 PC방을 하는 거에 소원이다. 네.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가라고 그 동생이 그냥 헐값에 그냥 넘겨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일을 가서 뭐 가서 잡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우연히 알고 봤더니 이거 어떤 내면적으로 이것은 내가 꿈꿔왔던 세계였어요. 컴퓨터 뭐 PC방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선천적으로 체질에 맞다.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라 하고 판단을 거기서 한 거죠. 어떤 점이 맞으셨어요? 그 단조로운 일을 제가 좀 싫어해요. 보면 막 대각선도 있고 둥그런 것도 있고 막 네모잡이도 있고 이런 신천지였어요. 내가 도전해야 될 너무 신기하다. 차를 사고 이제 이 집수리를 뛰어든 거죠. 집수리라고 딱 차에다가 걸고 그 모든 세상이 다 집으로 보였어요. 길을 가면서도 집도 보면 저 집을 그냥 안 봤어요. 저건 과연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을까? 땅바닥 속이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 과연 벽 속에는 어떤 형식으로 벽이 이렇게 세워졌나? 벽도 두꺼운 건 두꺼운 왜 이렇게 두꺼워졌나? 모든 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나무로 만들면 나무는 이게 뭐지? 하고 새로운 건물에 뭐 이상한 거 붙어 있다. 바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잠을 안 자고 그걸 봐야 돼요.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페인트도 이상한 거 붙어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원 이상하다? 그럼 그걸 파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걸 막 계속 파다가 또 그 일이 나와요. 또 보면 또 그럼 그걸 하면서 또 실습을 하고 철거 현장을 많이 갔는데 건물을 뜯으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힘든지는 몰랐어요. 입에서 거품이 난다 그러죠. 열심히 하다 보면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너무 힘들었죠. 네.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뜯으면서 그 구조 있죠. 나오는 구조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내용물이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벽을 뜯으면 벽이 여러 껍질에 막 석고보도 붙어있고 속에 나무 붙어있고 뭐 경량도 붙어있고 막 여러 가지 붙어있거든요.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 100평짜리 천장을 혼자서 다 뜯었어요. 막. 혼자서요? 예, 너무 뜯고 싶어가지고 뜯어갖고 속에 뭐 들었는가 보면서 막 소방관이랑 막 정서 막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초창기에 철거 업체에서 철거를 하면서 그 신기한 것들을 보면서 실력이 많이 나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천직을 만나셨네요. PC방이 네. 오히려 안 된. 네, 그건 하늘이 도운 거죠. 지금 그렇게 해오신 게 지금 몇 년째 되신 거예요?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집수리가 좋아가지고 잠만 자고 눈만 뜨면 집수리를 했어요. 거의 그럼 쉬지도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거의 명절이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쉬는 날 없이 어떻게 일해요? 그 너무 재밌어요. 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건물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이제 그 물이 샜어요. 3층 건물인데 1층에서 물이 샌 거죠.
그 무리세 가지고 이제 그 전세로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전세 자금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리를 이제 한 거죠. 이제 무리세니까 그 물 새는 걸 막아야지 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라고 옥상 방수도 하고 그다음에 지붕을 해야 된다라고 지붕도 하고 샤시에서 물이 샌다라고 샤시도 또 하고 보일러 막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이상 야 돈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들여갖고 그 돈으로 물 새는 걸 잡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층에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하고 식구들 앉아 있는데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비가 와갖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겠다. 전세 자금도 돌려주고 이사 비용도 돌려달라. 기본적으로 그 돼 있지 않다. 우린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고통에 빠진 거예요. 이건 뭐 돈도 없고 자금도 못 내주고 근데 집도 물이 새고 너무 고통받아서 슈퍼마켓에 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저 마사당이라는 사람 한번 찾아가보면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하도 많이 당해갖고 못 믿은 거예요. 그때 2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니까 뭐 달라 그랬더니 선불로 주면 제가 그 해결을 해주겠다고 돈을 끝끝내 안 붙인 거예요. 왜요? 이제 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내갖고 다 멈춘다 그랬는데 우리 안 멈추고 돈만 다 사라졌으니까 이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주고 행복한 것을 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건 집수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도 살리는 일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것은 관둬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천직으로 삼고 나이도 들고 어디 가서 직장 생활도 뭐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여기서 주저 안 되겠다. 이걸로 계속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이래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뭐 집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3번 이상 고객가 이렇게 들었어요. 집수리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랬을 때에 이걸 해결을 함으로써 이게 그분들의 그 행복을 안겨준다. 이런 것이 있는 거죠.